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처치학 강의를 맡은 김혁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11장 생활습관병 질환에 관하여 강의가 있겠습니다. 학습 개요를 보시면요. 생활습관병은 라이프스타일 디지즈라고 해서 풍요의 질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총칭으로 비감염성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이유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심혈관계 질환, 뇌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이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성인병이란 용어를 사용하다 생활습관에 일어난다 해서 생활습관병이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만성질환으로 불리며 영국은 생활습관 관련 병이라고도 합니다. 프랑스 역시 생활습관병이라고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독일은 문명이 발달하면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문명병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유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유복병이라고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만성대행성 질환이 성인에게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1996년부터는 후생성에서 성인병 대신에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습관병은 식습관, 운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 휴식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이 잘못된 생활습관이라는 공통점으로 국민 3명 중에 1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절주를 통해서 또 금연 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응급처치자는 죽음의 4요소라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러한 것들의 위험 요인과 이에 따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과 이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그 대처 방법으로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의 위험 요인과 합병증을 설명할 수 있다. 고혈압의 증상과 징후를 알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당뇨병의 원인, 증상과 징후를 설명할 수 있다. 고혈당, 저혈당의 응급처치를 설명할 수 있다. 고지혈증의 증상과 징후를 알고 치료요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비만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습니다. 자, 용어 정의를 몇 가지 보시면은요, 생활습관병, 라이프스타일 디지즈 이 부분은요,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질병들로 성인병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 비만, 만성간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제1형 당뇨병이 아니라 제2형 당뇨병인 이유는 제1형 당뇨병은 소아형 당뇨병이라고도 하고요. 제2형 당뇨병을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2형 당뇨병을 생활습관병 안에 넣고 있습니다. 고혈압은요, 하이퍼텐션 HTN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정상 범위를 넘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압을 의미합니다. 당뇨병은요, 다이아비치 멜리투스라고 해서 DM인데요. 탄수화물을 산화하는 기능이 저하된 대사성 질환으로 대개는 인슐린의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인슐린은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중의 당을 몸속의 여러 장기로 들어가게 해주는 호르몬을 말합니다. 고지혈증은 하이퍼리피테미아라고 하고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등의 지방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액 내에 지방이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지금 생활습관병 유형을 그림으로 보고 계시고요. 생활습관병은
하루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보내는 생활 방식이 일으키는 비만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현대인의 질병 발생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질병들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생활습관병의 주요 원인은요, 역시 식습관, 생활방식, 환경적 요인 등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요인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또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여가 시간이나 비활동 시간이 증가하고요. 격렬한 신체 운동이 감소하고 음주와 흡연이 증가하고 있고 고지방 고열량 가공 처리된 음식의 만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식품을 대량으로 손쉽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생활습관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성인병을 언제부터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였을까요? 대한내과학회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이 대부분 흡연, 과식, 과음, 운동 부족 등에서 잘못된 생활습관이 반복되어서 발생한다고 하여 2003년 5월부터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명명했습니다. 실제 이 병의 60% 이상은 생활습관만을 바꿈으로써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생활습관병은요, 흡연은 사망 및 질병 발생과 관련된 위험 요인 중 예방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400여 종의 유해 물질과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이 암 중에서 특히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등을 일으키고요. 호흡기 질환으로도 관련된 사망, 이것이 다 흡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생활습관병도 위험한데요. 음주는 신경계 질환, 암, 역시 암에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등이 있고요. 간질환, 특히 이 음주는 간염, 지방간, 간경화를 일으킵니다. 심혈관 질환 쪽에는요, 고혈압, 부정맥, 심근병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영양 과다로 인한 생활습관병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그림에 보듯이 이제 배가 이렇게 복부 비만일 경우에는요. 고지방, 고열량의 식습관이 결장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을 증가시키고요. 반면에 과일과 야채의 충분한 섭취는 소화기나 호흡기암을 줄여줍니다.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요. 또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압을 상승시켜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하고 혈중 지질 농도가 올라가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지방과 열량이 많은 소고형 식사는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생활습관병에서는요, 비만한 사람에서는 고혈압과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대장암, 유방암 등의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소화기 청소년기의 과체중과 비만은 성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심혈관 질환과 당뇨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습관과 정신적 질환 간의 연관도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의 결여는 체력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도록 만들어서 여러 정신적 질환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 수면 장애, 물질 사용 장애, 물질에는 흡연, 음주, 약물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위한 단식은 그 이후에 폭식증이나 과식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가 이와 같은 식이장애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네. 자, 고혈압, 하이퍼텐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을 말합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심장이 박동하면 혈액이 혈관벽을 따라서 혈관벽에 대해서 규칙적인 압력을 가하는데요. 혈관을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유연성이 있어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혈압이 상승하는 것은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혈관의 유순도, 즉 늘어나는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 혈관 내부의 직경이 좁아지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관의 유연성이 없어지거나 혈관 주위의 근육이 혈관을 수축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같은 양의 혈액을 모세 혈관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인 수축기 혈압과 심장이 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인 이완기 혈압으로 읽습니다. 고혈압은 동맥이나 정맥의 수축기와 이완기의 압력이 상승되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병명이라기보다 하나의 증세로 질환 자체로 인한 특별한 불편감이나 자각 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을 인해서 울혈성 심부전 등 관상동맥성 심장병, 심부전증, 뇌혈관 질환, 기타 맥관성 합병증 등을 일으키고요. 이런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사망률을 높이는 소리 없는 살인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약물요법이나 비약물요법 등 조기 조절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고혈압 위험 요인에는요. 고령의 나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60세 이상, 그리고 짜게 먹는 식습관, 당뇨 또는 고지혈증이 있거나 운동 부족과 비만일 경우,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 흡연 및 음주, 또 유전인자도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유전인자도 가족 중에 고혈압, 뇌졸중, 심장마비, 신장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고혈압 위험 요인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보통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인 질환이 밝혀져 있고 이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95%가 이 1차성이기도 하고 본태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1차성, 즉 본태성 고혈압은요, 발병 원인이 원발성 또는 원인 불명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요인에는 식습관에 따른 유전적인 요인, 또 연령의 증가, 과다한 염분 섭취, 비만, 추위나 심한 스트레스, 과음과 흡연 등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위험성을 일으키냐면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부종 등의 합병증의 위험성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2차성 고혈압을 속발성 고혈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발병 원인은요. 특정 질환에 의해 생기는 고혈압을 말합니다. 고혈압의 약 5%에 해당하고요. 고혈압의 요인에는 경구형 피임약과 만성심부전이나 신혈관성 고혈압과 같은 신장혈관이나 이 질질환,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질환, 임신, 내연, 뇌종양, 정신적 장애 등 신경계 질환, 화상 등이 되겠습니다. 원인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고혈압을 완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혈압의 분류인데요. 고혈압의 분류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고혈압 진단은 혈압의 측정만으로 가능합니다. 이 혈압의 측정은 수은혈압계, 아네로이드 혈압계, 전자혈압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이상 측정한 혈압의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고 또 고혈압 전 단계부터 고혈압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진단한 후에는 혈압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혈압 정도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정상인 혈압은 120에서 8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우리가 장려할 수 있는 혈압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요, 120에서 139, 이게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인데요. 반드시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요. 고혈압 1기는 140에서 159,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90에서 99, 생활 습관 교정이 필수입니다. 단일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고혈압 2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160 이상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100입니다. 그래서 160에서 100 사이일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 역시 필수이고요. 복합 약물을 복용해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듯이 고혈압 증상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고혈압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고혈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어지러운 경우, 또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깨가 쑤시는 경우, 손발이 저리고 얼굴과 사지가 쉽게 붓는 경우, 쉽게 피로를 느끼면서 밤에 잠이 잘 들지 못하는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혈압의 지각 증상은 어떨까요? 경증인 경우에는 혈압이 경증인 경우에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중등증 정도의 경우 두통이 아침에 오고요. 후 두통, 박동성이나 어지러움이 동반됩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두통이 당연히 있고요. 혼미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경련이나 시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심장에서는요, 좌심부전이라고 해서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고요. 야간 발작성도 일어납니다. 신장은 심부전이 오고요. 야간뇨나 혈뇨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중추신경 부분에서는 뇌졸중 증상이 있고요. 두통, 어지럼, 이명, 기억력 장애나 감정 불안이 오고요. 동맥배색증에서는 간헐성 파행증이 옵니다. 대동맥이 파열된 경우에는 극심한 흉통이 동반이 됩니다. 눈에서는 망막증, 시력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자각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혈압 측정 방법과 고혈압 진단 기준은요, 5분 정도 안정된 상태로 앉아서 혈압 측정을 30분에서 60분 전에 술, 커피, 담배를 피하고요. 측정 전에는 소변을 봅니다. 측정한 팔의 높이를 심장 높이에 두고 소매가 끼는 옷은 피합니다. 고혈압 진단은 최소 2회 이상 다른 날에 측정해서 평균치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당뇨병과 만성 신장질환이 있으면 130에서 80 이상부터 고혈압 진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고혈압 합병증은 상당히 위험하고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장기 손상으로 나타나는데 혈관 손상이 심할수록 장기의 손상 정도가 심하고 이를 표적장기 손상이라고도 합니다. 뇌, 심장, 신장, 눈 등 주로 표적이 되는 장기인데 뇌질환을 한번 보시죠. 여기 뇌질환에서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고혈압의 합병증 등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발생하고요.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7배나 더 많이 나타납니다. 뇌질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심부전이 오는데요.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체내에 필요한
혈액량을 공급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심부전이라고 하고요.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정상인보다 4배나 더 발생률이 높습니다. 심부전이 오면 호흡 곤란, 간 비대, 복수가 차기도 하고요. 체중 증가로 힘든 삶을 보내게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은요, 고혈압 환자에게서 정상인보다 3배나 더 높게 발생합니다.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에 경화증이 진행돼서 심장 근육의 혈류 부족 상태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통증이 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입니다. 이 고혈압은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특히 고혈압 환자가 심부전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40% 정도에서 심방세동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방세동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신기능 저하인데요. 고혈압이 장기간 계속되면 신장의 모세혈관이 높은 압력에 의해서 손상을 받기 때문에 결국 노폐물을 요구해주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부전이 와서 빈혈,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입니다. 고혈압성 망막증이라는 높은 압력에 망막의 모세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출혈을 일으켜 망막의 기능이 상실되어 시력이 떨어지고요. 결국은 실명하게 되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되는 대동맥 박리증입니다. 자, 이때는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심한 흉통과 저혈량성 쇼크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합병증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고혈압 환자의 응급처치 보시겠습니다. 이 고혈압 환자는 급격한 혈압 상승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만약 고혈압 환자가 계속 두통이나 현기증을 호소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고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경우에는요,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응급의료 체계 119 연락을 취해서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요, 환자를 안전하고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ABC,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 전에 확인하는 것들 있죠. 그것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을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해야 되겠죠. 고혈압 응급처치 시의 주의사항은요, 의사 처방 없이 우황청심환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식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된 경우에는 이 마비된 쪽을 아래로 눕혀서 반대편 신체 부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보상 기전으로 혈압이 오히려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환기나 통풍을 잘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고혈압의 특징과 예방 수칙을 보시면요. 인구 1만 명당 고혈압 환자 수가 80세 이상이 4,79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화가 환자 증가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이 늘면 혈관도 노화가 되어서 동맥 경화와 고혈압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고혈압이 협심증, 심부전증, 심근경색 등에서 발생하고요. 또 심장질환과 신장질환 등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발생 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방 생활수칙 7가지를 보시면요. 평소에 음식을 싱겁게 골고루 드시고요. 살이 찌지 않도록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고요. 담배는 끊고 과음을 피합니다. 지방질 섭취는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합니다. 스트레스는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1년에 2회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상승과 관련된 영양 상태를 보자면요. 영양을 섭취하지 않거나 자주 끼니를 거르는 사람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기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체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다량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다 혈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즉 나트륨의 과량 섭취는 수분을 체내에 축적시키는데 수분이 많아지면 혈압 역시 상승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당뇨병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